오늘 테스트 보는 날인가요? 신나지? 박수. 기운을 내자는 소리야. 숙제 잘 해왔습니까? 할만했나요? 어쨌나요? 응? 연속 감이 좀 잡혀? 아? 오늘 미분을 나갈 수 있을까? 응? 감이 잡혀? 연우야? 어? 조금? 조금이요? 네, 헷갈리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푸는 게 30페이지 최대치수 정리부터 였던 것 같은데, 그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합니다. 182번 디귿 보기. fx, gx에 대해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함수다 라고 했는데 fg가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 보기는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가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얘가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그래 안 그래?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애들이 기억은 보자마자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 니은은 연속분의 연속이긴 한데 분모가 0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연속 의심점이 생길 수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했을 거야. 합성함수가 반드시 연속과 연속을 합성할 때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이다 라고 했지.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이게 만족하려면 얘와 얘가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 이거 조심 포인트가 특정 지점에서만 연속이면, 특정 구간 혹은 지점에서만 연속일 경우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합성함수는 대응 지점의 연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이야. 뭔 소리냐면 fg가 a, b에서 연속이지만 봐봐. g가 일단 a, b에서 연속이니까 여기 내부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 그지? 근데 g가 대응이 된 y값이 fx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구조잖아. 이해가 가나? 네. 즉 gx가 a부터 b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찍혀있는 y값과 y값이 뭐 대충 p부터 q까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죠. 괜찮나? p부터 q까지. 그럼 이 p부터 q까지라는 y값이 다시 f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 a, b, p, q 이렇게 있었을 때 fx가 a, b에서는 대충 연속이었을 수 있지만 p, q에서는 막 이렇게 불연속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았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대응되는 이 지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어? 얘가 대응되는 이 지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 수 있어, 없어? 현재 이 문제에서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일 거란 보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가 합성함수 항상 대응 지점을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이지만 얘는 지금 여기서 연속일 때 이 대응 지점에서 연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넘어가도 돼? 네. 다음 또 연어 안 되는 거 없어? 뭐라고? 184번. 일단은 요 페이지 먼저 180번 때 184번은 f -1은 마이너스 2, f -1은 2, f0는 1, f1은 0, f2는 3, f4는 마이너스 3일 때 방정식 fx 이퀄 0는 마이너스 2,3에서 적어도 몇 개 실근 가느냐 이게 안 된다고? 어? fx 이퀄 0 어? 왜? 2개 나온다고? 왜 2개 나오지? 아니 이걸 안 봤구나. 여기 확실한 근이 하나 있잖아, 수연아. 됐지? 다음 또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네. 다음 또 뒷장이 뭐? 195번. 연우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지? 199번까지 가야 돼. 195번 먼저 보고. 195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나 함수를 골라줘라고 해. 뭐가 헷갈립니까 도대체?
어? 뭐라고? 2번, 4번, 5번이 다 연속인 것 같아. 2번, 4번, 5번이 다 연속인 것 같아? 5번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x-1 절대값이야. 그 다음에 x의 x-1이지.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돼 있고 x가 1일 때는 1입니다.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절대값 나왔으면 이거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봐야 돼.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봐야 돼. x가 1보다 클 때는 x-1분의 x의 x-1이고 x가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의 x-1분의 x의 x-1이잖아. 그지? 이거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x고 얘는 x니까 1로 갈 때 극한값 같아 달라? 다르잖아. 불연속입니다. 알았어? 4번 연속이지. 됐어?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되나 지금? 응? 또 있어? 있어 없어? 네, 199번 보겠습니다. 왜 안 돼? 안 돼. 그 가우스만 나오면 손이 벌벌 떨립니까? 뭐라고 나왔어? fx가 마이너스 3, 199번이야. 마이너스 3분의 4, 1에서 함수 fx가 3분의 4에 가우스의 3x 라고 나왔고요. 이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 구하라 그래서 가우스의 불연속 의심점 여기 내부가 뭐 되는 순간? 정수인 순간 기점으로 끊어오자 라는 거고 y = 3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란 지점부터 1까지만 볼 거야? 그럼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건데 여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4 시작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하지. 그래? 1 집어넣으면 3까지만 올라오시네.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오는 정수 몇 개 있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네. 까집니까? 그럼 니들이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정수로 찍어놓은 1, 2, 3, 4, 5, 6, 6개의 점이 싹 다 무슨 점이겠냐? 싹 다 이 함수의 불연속점일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요령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수점 무조건 그래프로 가져오고 그지? 요 사이 구간 이렇게 밟아주시면 된다 그랬어? 그 얘기 했냐? 요렇게 끊어주고 요렇게 끊어주고 요렇게 끊어주고 요렇게 끊어주고 그래서 이런 계단형 모양의 상수함수 그래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싹 다 불연속점이지. 그래서 불연속점이 몇 개야? 6개. 그래서 저 사이 구간에 놓여있는 그냥 1차 함수일 때는 정수 지점만 찍으면 돼. 알았어? 넘어가도 돼?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 아닌가? 2차 함수 버전으로? 더 어려운 버전으로? 왜 안 될까? 다음 또 34초까지 숙제였죠? 204번. 아? 204번. 204번 평가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함수 fx가 찢어져 있는 함수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거나 x 마이너스 2입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러하고 x가 2보다 클 때 이러한데 최고치 함수가 1인 2차 함수야. g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신데 함수 f분의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g5의 값을 구해 주어라고 했습니다. 도와. 얘가 아주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줬지. 맞아? 현재 fx가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x가 2에서 아니 그래프 줬잖아 얘들아. x = 2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그지? f 그래프 줬잖아. 그지? 아주 친절하게 그려줬지 얘를. 못 그릴까봐 친절하게 그려준 거야. 하여튼 그려줬는데 지금 f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지금 이 함수가 연속일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어디서 불연속이 의심되는지를 줘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불연속 의심점으로 잡히는 지점이 당연히 f의 불연속 지점인 x = 2를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2에서 연속성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 맞지? 되나? 거기다 추가적으로 불연속 의심점 또 나올 수 있나?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응?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있을까? 이 함수가? 왜 없어?
지금 뭐가 나왔어? 분수 함수가 나왔지. 제가 0일. 어? 그치. 얘가 0 되는 순간도 원래는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지.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있는데 그 0에 가까워지는 순간 이미 우리가 불연속 의심점으로 잡은 어디야? 2잖아. 그래서 결국 2를 제외하고는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됐나? 전부 다 양수인 순간들이지? 즉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 이퀄 2에서의 연속성만 잘 만족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그 2에서 연속일 조건만 잘 구해주시면 되니까 정의대로 가시면 돼. 2에서의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다 똑같다 라고 쓰시면 돼. 그럼 좌극한을 쓸 땐 fx를 요거를 써야 돼.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에 좌극한을 향해 갈 때 이거 분의 g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분의 gx가 현재 이 함수의 좌극한 값이야. 대신에 우극한은 뭐야? 리미트 x가 2에 우극한을 향해 갈 때 요 식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분의 gx의 극한값. 걔나? 이해가 가나? 얘네 둘이 일단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는데 함수값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결국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지. 여기다가. 되나?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기는 2 집어넣으면 2, 2, 4 빼기 2, 4, 8 더하기 5니까 요거 0이 아니잖아. 그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이거 사실 확정형이거든? 극한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극한값이지. 즉 함수값을 계산하나 극한값을 계산하나 똑같으니까 굳이 함수값을 따로 볼 필요 없이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이 얘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2 집어넣어봤더니 얼마냐 얘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네 1. 그럼 1분의 얘가 G2로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자동으로 똑같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얻은 식이 뭐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로 수렴한다? G2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는 거지. 결국 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에 좌극한으로 갈 때 x-2분의 2차식 gx의 극한값이 g2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그럼 여전히 분수 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을 향해 가? 분자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분자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 0을 향해 가야 돼? 왜 1이 왜 나와? g2 얼마야? 0이란 뜻이야. 그럼 g2가 0이거든 얘들아? g2가 0이야. 얘가 0인데 얘가 0이야. 걔가 그 수렴값이니까. 즉 얘가 0분의 0꼴인데 하필이면 수렴값이 얼마로 떨어진 거야? 0으로 떨어진 거야. 그런 얘기 기억해? 0분의 0꼴에 해석을 할 때 0이라는 수렴값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했어? (0분의 0꼴을) 해석하실 때 핵심은 분모와 분자에 있는 영인수 비교하는 거야. 분모와 분자에 있는 영인수의 개수 비교하는 거 아니야? 0분의 0꼴은 분모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야. 0분의 0꼴은 만약에 분모에 있는 영인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 아니 f분의 g의 극한을 보는데 여기에 0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 0을 다 약분 쳐도 분모에 0이 남아있으니까 0분의 상수꼴이니까 어딜 향해 가? 무한대로 가겠죠? 만약에 여기에 0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 0을 다 약분 쳐도 위쪽에 0이 남아있으니까 0으로 수렴해.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0의 개수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 있으면 영인수가 싹 다 지워지면서 얼마로 수렴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그래서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 알파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분모 분자의 0의 개수가 맞아 떨어졌을 때였어.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특이하게 뭘로 수렴하고 있어?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0의 개수가 아래쪽에 있는 0의 개수보다 더 어떻다는 소리야? 많다는 뜻이야. 최소 하나는. 이해가 가나? 즉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G의 영인수 개수가 많아야 돼. x-2의 영인수 개수보다. 얘는 영인수가 하나잖아. 그지? 하나보다 많으려면 최소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돼?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근데 g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1차 인수 가져봤자 최대 몇 개야? gx는 1차 인수를 가져봤자 최대 몇 개까지 밖에 못 가져? 2개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2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2개까지밖에 못 가진다니까? 그냥 gx 어떻게 결정돼?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x-2에
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 결정되겠죠. 되나? 근데 문제에서 최고치 항계수 얼마라고 줬어? 1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되나? gx 바로 결정되는 거 맞냐? 네. 해석하는 문제야. 0분의 0꼴.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내가? 머릿속에 잘 박아둡니다. 0분의 0꼴의 핵심은 분모와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야. 보통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요게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특이한 상황을 이런 문제처럼 물어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여튼 gx는 저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g5의 값은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하면 답은 9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되나? 네. 이해가 갑니까? 네.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연우야? 더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죠? 넘어갑니다. 피드백 테스트를 먼저 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왜? 뭐가 이상해? 얼른 쓰세요. 오늘 매우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연우야! 수학2 뭘 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그랬어? 미분, 그지? 다항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한 과목이다 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앞에 극한과 연속 이야기들은 이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쌓는 단계야. 극한이든 연속이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거기만 잘 넘기면 미분부터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 드렸어? 그냥.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별게 아니라 미분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자. 다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점 위에서의 접하는 선 이런 애들 접선이라고 부릅니까? 접선 이렇게 스르륵 퉁기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런 선을 접선이라고 불러? 중학교 때 원의 접선에서부터 나오던 이야기야. 그지?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이 녀석 기울기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이니까 여기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미분계수라는 말이 나와.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내가 구한 이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라고 이해를 합시다. 알았지? 다시 미분계수는 별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했을 때 우리가 곡선이 y는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없지만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내가 잡은 상태에서 그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맞아? 이 기울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좌표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 좌표를 b라고 잡으시면 여기 좌표가 뭐라고 써지는 거야? a, fa라고 써지는 거 맞냐? fx 위의 점이니까. 다음 얘는 b, f, b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좌표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맞아? 기울기의 정의? 되나 안 되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b-a라고 쓰는 거 가능하겠지? 되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fb에서 fa를 뺀 거 fb-fa라고 쓸 수 있어. 중학교 때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이 녀석을 x 증가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얘는 y 증가량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걔를 용어를 살짝 바꿔서 똑같은 말인데 얘를 이제 x 증분이라고 할 거야. x 증분. x가 증가하냐? 얘는 y 증분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것 뿐이고 용어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x 증분은 기호로 쓰기로 델타 x라고 씁니다. 알았어? 델타 x 이 세모 기호가 이제 그리스 로마자 D에 해당하는 델타 대문자거든. 델타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써. 델타 x라고 쓰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델타 x라고 쓰면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x 증가량이야. 니들이 중학교 때 알던. y 증분도 마찬가지 델타 y다라고 쓰면 되겠지.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이 직선에 다시 뭘 구한 거냐면 지금 한 곡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지? 다시 곡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걔를 식으로 쓰면 델타 x 분의 델타 y다 라고 쓰는 거 가능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지. 다시 그 구체적인 점이 a, fa, b, fb였으면 이렇게도 식으로 쓸 수 있네. b-a 분의 fb-f a다 라고 쓸 수 있죠.
되나 안 되나? 그럼 얘가 x가 증가한 거 분의 y가 증가한 거니까 얘의 변화량 분의 얘의 변화량이지. 수학에서 분수는 뭘로 읽는 거냐면 비율로 읽는 거거든. 비율, 분수라는 숫자는 애초에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숫자야.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니까 얘가 변화율이다라고 읽을 거야. 앞으로. 다시 변화율. 얘가 변화한 양에 대한 얘가 변화한 양. 즉 얘의 변화율에 대한 얘의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입니다. 비율. 알겠어? 그래서 이 기울기를 앞으로 이름 붙이기로 a부터 b까지 이르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알았어? 다시 평균적인 변화율 a부터 b까지 fx가 평균적으로 변화한 비율이다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그냥 용어만 새로 등장한 것 뿐이지 기존에 니들이 알던 뭐의 정의랑 똑같아? 기울기의 정의랑 똑같아. 기울기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괜찮나? 다시 이 직각삼각형에서 별게 아니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걔를 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었을 때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니들이 이 변화율의 구조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이 변화율의 구조 자체는 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내가 변화율 구조다라고 말하는 건 일단 요 구조거든? 요 구조를 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보면 F 빼기 F의 구조가 나타나. 그지? F에서 F를 뺀 구조가 나타나? 근데 B-A, B에서 A를 뺀 거, 얘에서 얘를 뺀 거 있지?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거. 그 녀석이 밑에 그대로 붙어있는 구조 맞냐? 그래 안 그래? 요런 구조가 변화율의 구조다라는 거야. 다시 F 빼기 F인데 이 내부에 있는 거에서 이 내부를 뺀 게 밑에 그대로 붙어 있을 때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거꾸로 읽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나? 그럼 내가 물어볼게. F10 빼기 F7 이 9다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 니들이 얘를 변화율 구조로 읽어주고 싶으면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될까? 그게 얼마야? 3이지. 즉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10에서 7 뺐으니까 얼마로 나눠줄 생각? 3으로 나눠줄 생각. 괜찮나?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얘를 변화율 구조로 읽을 수 있지. 맞아? x좌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7부터 10까지 이르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 맞냐? 그 평균 변화를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되십니까? 즉 f 빼기 f의 구조가 날라오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습관적으로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걔가 변화율의 구조야. 알겠냐? 근데 지금 애초에 하고 싶었던 작업이 뭐라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근데 지금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 아니지. 맞아? 일단은 평균 변화율을 정의한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얘를 가지고 극한값을 이용해서 구하긴 할 거거든? 그래도 일단 니들이 용어적인 측면으로 평균 변화율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정석책으로 갑니다. 3단원 넘어가. 함수의 미분. 48페이지. 기본 문제 3-1번 보겠습니다. 요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죠? 이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돼. 변화율의 구조. 함수 fx가 뭐라고 나왔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다라고 나왔고요. 1번 문제. x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의 그대로 b-a분의 fb-fa를 계산하세요 라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fx식 알고 있으니까 b-a분의 fb는 뭐라고 쓰면 돼?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fa는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4 그냥 얘가 답이야. 그지?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인데 문제에서는 좀 얘를 b-a라는 녀석을 약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b제곱에서 a제곱 뺀 거 그러니까 제곱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3b에서 3a 뺀 거 1차식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 상수는 이렇게 빼면 날라가니까 비슷한 놈끼리 좀 묶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쪽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3b에서 더하기 3a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3으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a고 상수는 날라갔어. 그지? 얘를 b-a로 나누는 작업이니까 b-a랑 공통인수가 들어있냐? 그지? 공통인수 이렇게 약분 쳐주고 여기는 b 플러스 a가 살아남았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되나? 그냥 식 정리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2번. 위의 평균 변화율이 1이고 라고 했으니까 위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구하기로 a 플러스 b 플러스 3이었지. 맞아? 얘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1이라고 알려줬어.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2일 때라고 줬어. b는 a 플러스 2일 때라고 줬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서 a, b 구하는 문제지. 되나 안 되나? 이거 내가 풀 필요 없어. 그지? 다음 3번. 뭐라고 났어?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라고 했는데 아직 미분계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나? 일단 평균 변화율은 니들이 뭔지 알겠죠? 변화율의 구조. 미분계수에서도 결국 똑같이 이 변화율의 구조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의 구조를 잘 파악해주자라는 거야. 다시 f 빼기 f를 봤어. 그럼 니들이 이 네모에서 세모를 뺀 게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알았어? 분모 자리에 강제로 없으면 붙여줄 생각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저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변화율의 구조다라는 거야. 내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했어? 그럼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 대박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a, fa라는 점에서의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접선의 기울기. 근데 내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무슨 아이디어를 적용할 거냐면 이 b라는 이 점 있지. 이 점을 움직이는 점으로 잡고 움직이는 변수로 잡고 얘를 한없이 a로 극한을 보내본 겁니다. 다시 얘를 한없이 여기에 다가가게 만들어. 그럼 머릿속에 너희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얘가 좀 더 다가오면 이렇게 기울기 만들어지지. 좀 더 다가오면 이렇게 기울기, 좀 더 다가오면 이렇게 기울기. 점점 다가오면 어딜 향해 다가갈 것 같아?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다가갈 것 같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곡선이 있는데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이 점에서부터 점점 얘를 다가오게 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기울기 오다가 점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쪽에서 다가와도 마찬가지지. 되나 안 되나? 다가올 수 방법이 두 가지야. 즉 별게 아니라 이제 이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야. 다시 접선의 기울기. 기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 녀석은 똑같이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할 건데 이 델타 x가 현재 어딜 향해 가는 상황인 거 아니야? 얘가 점점 다가가면 이 간격이 델타 x지. 이 간격이 어딜 향해 가? 이 간격, 이 길이가 어딜 향해 가냐고. 0을 향해 가는 상황이야? 그지? 즉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다시 이 좌표 사이의 간격 x 증가량이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 길이가 무한히 0을 향해 다가간다 라는 거로. 되십니까? 그럼 여전히 요 녀석이 평균 변화율의 결국 극한값이지. 맞아? 다시 연우야 자면 안 돼. 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별게 아니라. 알았어? 극한값. 그럼 다시 이 식을 이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 b가 현재 움직이는 숫자가 된 거잖아. 얘가 움직이는 변수니까 뭘로 잡을 거냐면 변수 x라고 잡을 거야. 괜찮나? 그래서 평균 변화율 구조를 쓰면 x-a분의 fx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의 구조 맞냐? 그지? 그 상태에서 뭐만 붙인 거라고? 리미트만 붙인 거니까 얘가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x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이 좌표, 그지? a를 향해 가는 거지. x가 a를 향해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x 빼기 a니까 x가 a를 향해 가면 여기가 0을 향해 가겠죠. 여전히 0분의 0꼴 극한이야.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근데 매우 구조 자체가 독특하게 생겨먹은 이런 구조, 즉 변화율 구조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걔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습니까? 되나 안 되나? 즉 요 녀석의 식을 앞으로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해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 특정 순간의 변화율 자면 안 돼, 연우야.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수학 툴을 했다고? 응?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정의니까 받아들이면 되겠죠? 혹은 얘랑 똑같은 말이 이제 뭐냐면 미분계수다라고도 불러. 알았어? 다시 미분계수라고도 부른다고. 요 값 자체를. 다시 내가 쓴 식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았어? 다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전부 다 똑같은 말이 싫어. 알겠어? 되나 안 되나? 그럼 이 미분계수를 보통 함수 fx 입장에서 x 이퀄 a인 점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x 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거거든? x 좌표가 a인 순간에 이 순간의 변화율,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게 부를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그냥 뭉뚱그려서 f'에 a라고 쓰겠습니다. 알았어? 그냥 약속이야. fx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프라임, 다시라고도 부르지, 다시. 여튼 f'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f' a라고 쓰시면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 요 말들을 그냥 하나로 요약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맨날 쓰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뭉쳐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극한값 자체를. 알았어? 다시 이 극한값이 수렴할 거란 보장이 있어? 사실? 수렴할 거란 보장은 없지. 근데 수렴했을 때는 이 녀석을 f'a라고 이렇게 쓰겠다고. 알겠냐? 이 극한이 수렴했을 때 얘가 수렴했을 때 극한이라고 수렴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봐야 되잖아. 함수의 극한 그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여튼 얘가 수렴했을 때 f'a라고 뭉쳐서 쓰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하나를 더 얘기하고 문제를 볼까? 얘가 이제 그 버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전 1. 그 미분계수 버전 1이고 버전 2 미분계수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뭐냐면 여기서 델타 x를 기준으로 식을 쓸 수도 있어. 델타 x를 기준으로. 뭐냐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을 내가 쓸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갈 때의 극한값을 볼 건데 델타 x가 0을 향해 가는 건데 별게 아니라 이 식에서 a에서 델타 x만큼 앞으로 온 지점이 x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델타 x니까 a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진 길이가 델타 x란 말이야. 요 길이가 델타 x. 그럼 x라는 좌표는 a에서 델타 x만큼 앞으로 온 거지.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지금 이 녀석은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뺐으니까 여전히 델타 x분해가 될 거야. 이해가 가지? 애초에 델타 x분의 델타 y였다고. 되시죠? 그럼 이거 분해 위쪽에 있는 게 fx 빼기 fa였는데 fx 자리에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 쓸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x가 a 플러스 델타 x였으니까 맞아. 마이너스 f a가 되겠죠. 이해가 가냐?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구조야. 얘에서 얘를 뺀 거,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거. 얘가 밑에 그대로 들어있는 구조라고. 구조가 동일해. x가 a 플러스 델타 x라니까. 되십니까? 이렇게 써도 위에 있는 식이랑 어떤 식이야? 같은 식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보통은 이제 델타 x가 껴있는 순간 좀 복잡해지니까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얘를 보통 이렇게 쓰거든. 델타 x 대신에 h가 0을 향해 갈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 h라는 식이 많이 나옵니다. h라는 문자가. 그래서 h 분의 뭐라고 쓸 수 있겠어? f에 안쪽에 있는 거에서 f를 여전히 뺀 건데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h 빼기 a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되나 안 되나? 즉 이 녀석이 두 번째 버전의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버전 두 번째. 괜찮아? 이거는 이걸로 알아야 됩니까? 이걸로 알아야 됩니까? 둘 다 알아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쓴 이 두 개, 파란색으로 박스 친 두 개의 의식은 얘들 근해 공식 외우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외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를 못 외우면 문제를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얘도 앞으로 마치 유사 근해 공식처럼 필수적으로 이건 막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니네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미분계수의 정입니다. 내가 쓴 게 미분계수 f'a의 정이야. f'a의 정 의를 내가 지금 버전 1, 버전 2로 쓴 거야. 괜찮냐? 다시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인데 걔를 이제 기호로 f'a라고 쓸 건데 그 녀석의 정의를 풀어 헤치면 이 극한이거나 이 극한이다 라는 거야. 별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생겨먹은 이 극한식 걔를 미분계수다 라고 부르겠다고. 알았습니까? 되나 안 되나? 뭐 이해가 가시죠? 일단 최초에는 저렇게 이해를 잘 하시되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외우고는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근데 뭐 외울 것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변화율 구조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x가 a를 향할 때 x-a분의 fx 빼기 fa 보자마자 f 프라임 a. 그다음에 리미트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얘도 그 미분계수 f 프라임 a의 구조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를 막 알파벳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고 얘에서 얘를 뺀 거 여전히 얘에서 얘를 뺀 거 a 플러스 h에서 a 뺐으니까 누가 있어? h가 있는 거라고. 되나? 여전히 얘에서 얘를 뺀 거 x 빼기 a가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다라고 읽어주죠. 알겠습니까?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야. 받아들일 수 있겠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초반에 지금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니들이 좀 받아들여야 돼.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뭐 평균 변화율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로 등장한 용어들이니까 잘 받아들여주자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돼, 안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아까 안 보고 넘어갔던 기본 문제 3-1번에 3번을 보고 넘어갈게. 3-1번에 3번 뭐라 했냐면 x equal c에서의 미분계수와 1번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라고 했어. 아까 1번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최종적으로 식으로 정리했을 때 뭐 나왔어? a 플러스 b 플러스 3 나왔었어. 그지? 그럼 3번에서는 x equal c에서의 미분 계수와 얘가 같을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fx가 현재 뭐라고 나왔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다라고 나왔었죠? 맞아? 그럼 이 녀석의 c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equal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식으로 쓰면 f 프라임 c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냐? 니들이 이제 뒤에 미분법을 배우면 이거 그냥 바로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바로 c 집어넣으면 2c 플러스 3. 너네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어디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미분하는 방법? 2x 플러스 3 된다는 거 알고 있나?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살면서? 있는 거 맞지? 이 x n제곱 미분했을 때 얘가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미분법이라고 해서 뒤에 배울 거야. 배울 건데 별거 아니야. 이거를 못해서 수투를 못한 친구는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정의에 기반해서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안 돼. 지금 수학투어 들어와 시작한 일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분하고 있어요 지금 미분. F'C의 정의가 뭐라고? 연우야? F'C의 정의가 뭐야? 그니까 뭐냐고 식으로. F'C의 정의가 뭐냐고. 정의. 정의. 네. 옆에 써놨다 내가. F'A의 정의가 뭔지 써놨어.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갈 때? C를 향해 갈 때. 위에 아래 먼저. X-C 분의 fx fc. 그지? 이게 정의라고. 정의. 방금까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자면 안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지 별게 아니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까 1번에서 이미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간단히 구해놨어? 굳이 여기서 계산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 없지. 얘가 지금 A부터 B까지 이르는 평균 변화율이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지금 C부터 X까지 이르는 평균 변화율을 알고 있는 거잖아.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 A 자리에 C 집어넣고 B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뭐가 돼? 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갑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 A 자리에 C 집어넣고 B 자리에 X 집어넣은 거야. X 플러스 C 플러스 3 아니야. 그지? C는 그냥 어떤 상수야? 괜찮냐? 어떤 상수라고 생각해. 그럼 결국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C를 향해 갈 때 X 더하기 C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의 극한이야. 그지? 이거 상수야. 1차 함수의 극한이야. 그럼 X 자리에 그냥 뭐만 집어넣으면 돼? C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뭐라고 쓰죠? 2C 더하기 3이다 라고 써야지. 맞아 아니야? 그지? 이게 미분계수야. C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그 미분계수가 누구랑 똑같대? 1번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1번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었어. 그지? 얘네 둘이 똑같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때 만족하는 C가 누구냐라고 했으면 3, 3 지워지고 C의 정체는 A와 B의 중점 좌표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 얘가 이제 뒷부분에서 니들이 평균값 정리까지 배우고 나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될 텐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지. 맞아? 2차 함수에서 이걸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2차 함수에서 항상 성립한 성질 같은 게 있거든?
직선을 딱 그어주시면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생기지. 맞아 아니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 부른다고? fx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 부른다고? 응?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이 평균 변화율하고 이 사이 구간 어딘가에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거든? 다시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순간이야. 즉 직선이 평행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한 순간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항상 얘네 둘의 중점에 찍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다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순간에 C값이 항상 A와 B의 중점 좌표야. A부터 B까지 이르는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순간에 C값이 항상 A 플러스 B의 중점에 찍혀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거야. 다시 나올 건데 지금은 일단 정의를 받아들이고 계산으로 잘 해결을 해주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지? 정리되냐? 윌슨으로 지금 3-1번 한번 풀어볼까요? 3-1번 그거 유제 3-1번 지금 풀어봐. 답이 나와? 네. 답이 얼마야? 루트 7이야? 연우야? 잘 나왔어? 계산 되겠지? 그냥 정의대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배운 것들은 다 정의거든. 정의. 수학에서 정의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알았어? 그냥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 그거야. 이렇게 생긴 식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 혹은 이렇게 생긴 식을. 알았어? 그래서 정의 그냥 두 개를 배웠다라고 생각해.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인데 사실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 변화율 구조만 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아직 오늘 본격적인 미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미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야. 알겠나요? 연우야 듣고 있지 내 얘기? 요약해서 좀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용어들이 그냥 평변이라고 쓸게 이제. 뭔지 아니까?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은 B-A분의 FB-FA 요런 구조의 식을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부르고 다음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의 뭐라고? 극한값. 그지? 그래서 리미트 순간 변화율 혹은 똑같은 말이 미분계수 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F'A라고 쓸 거야. A란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해서 F'A라고 쓸 건데 별게 아니라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첫 번째 버전은 x-a분의 fx 빼기 fa 얘를 그냥 숨 쉬듯이 외워야 된다고. 알았어? 그냥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야 돼. F'A의 정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정의야 정의? 알았어 연우야? 다음 이렇게도 쓸 수 있었고 버전 2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냐? 어떻게 쓴다고? 연우야? 리미트 버전 2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x 대신에 a 플러스 h를 쓴 것뿐이야. 알았어? 이 자리에 있는 x 자리에 a 플러스 h를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적용시키는 맛이 좀 다른 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 다 니들이 자유자재로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결국 니들이 배운 건 지금 이거 하나야. F'A의 정의 얘가 미분계수 F'A의 정의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다시 이 극한값을 F'A라고 정의한 것뿐이야. 그럼 이제 어떤 구조의 문제들이 나오냐면 얘가 지금 니들이 얘가 F'A다 라는 거는 이 극한값이 얘다라는 하나의 수렴 단위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무슨 느낌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냐면 모양 맞추기의 느낌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이야기야. 내가 알고 있는 수렴 단위의 구조로 모양을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모양 맞추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변화율 구조입니다. 변화율 구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극한 문제를 만났는데 첫 번째 f 빼기 f의 구조가 나타났어. 극한 문제를 만났는데 f 빼기 f의 구조가 나타났어. 그럼 니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f 빼기 f의 구조가 나타났을 때 주목해야 되는 건 이 f 안쪽에 있는 이 식에서
이렇게 내부에 들어있는 애들이 중요한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애들이 이 극한 상황에서 얘도 극한을 보냈을 때 x좌표가 a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 세모를 관찰했을 때도 똑같이 x좌표가 a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지점과 이 점이 동일 지점 x 이퀄 a를 향해 가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야. 그게 이 상황이라고. 얘는 그냥 고정값 a고 얘는 x가 a를 향해 가니까 여기 내부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이야. 이해가 가시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내부가 h가 0을 향해 가면 이 내부가 어딜 향해 가? h가 0을 향해 가면 a 플러스 h가 어딜 향해 가? a를 향해 가잖아. 요 내부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이야.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다시 f 빼기 f를 봤는데 얘도 내부가 a를 향해 가. 얘도 내부가 a를 향해 가는 게 확인이 돼. 동일 지점 x 이퀄 a를 향해 가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야. 연우야, 그지? 그랬을 때 변화율 구조로 구조를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니들 머릿속에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거, 네모에서 세모를 뺀 게 밑에 그대로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F 안쪽은 변형이 힘들기 때문에 니들이 얘에서 얘를 뺀 식을 강제로 밑에 분모 자리에 붙여주는 작업을 훨씬 더 많이 거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추기의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니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느껴질 것 같은데 기본 문제 3-2번 한번 보고 갈게. 1번 뭐라고 나왔어? F'A가 2로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거든? F'A라는 값이 그냥 2라고 알려줬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써진 건 이렇게 써져 있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값이 2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수렴 단위가 주어진 거라고. 알겠습니까? 수렴하는 극한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 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봐, 뭔가 미분계수 구조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구조 나왔어? f 빼기 f의 구조가 나왔어. 극한 문제가 나왔지? 최초 확인해야 되는 거 극한의 first는 대입해서 꼴 파악하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극한의 first 대입해서 꼴 파악하는 거야? h가 0을 향해 가 여기 내부가 어딜 향해 가냐? a 플러스 3h가 어딜 향해 가? h가 0을 향해 가면 a를 향해 가잖아. 얘가 현재 x좌표가 a인 지점을 향해 가. 얘는 그냥 고정 지점이니까 그냥 얘도 극한값이 a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고정 a 값이니까 상수. 얘도 x좌표가 a, 얘도 x좌표가 a인 지점이야. 대응되는 지점이. 대신에 그럼 f 빼기 f를 봤는데 내부가 동일 지점을 향해 가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로는 얘를 변화율 구조로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네모 빼기 세모가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다시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럼 물어볼게. a 플러스 3h가 네모고 a가 세모인데 a 플러스 3h에서 a 빼면은 얼마가 필요한 거야? 3h가 필요한 거야. 얘가 네모 빼기 세모야. 근데 밑에 몇 h밖에 없어. 그냥 h밖에 없지. 누가 부족해? 3이 부족하니까 없으면 강제로 붙여주시라고. 붙여주고 함부로 붙여주면 안 되니까 원상복구를 시켜주겠습니다. 이해가 가냐 요거?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뭐의 형태로 현재 모양을 맞춰놓은 걸까? f 프라임의 a 값으로 모양을 맞춰놓은 거야. 이해가 가냐? 다시 여기 내부가 동일 지점 a를 향해 가고 얘에서 얘를 뺀 게 그대로 밑에 붙어 있을 때 얘를 곧 f 프라임의 a다라고 이렇게 수렴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이해가 갑니까? 즉 여기가 f 프라임 3이니까 거기다 3을 곱해준 값이면 그냥 얼마로 수렴해? 3f 프라임 a로 수렴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a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으니까 답은 얼마?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보자마자 이거 이 정도는 바로 암산이 가능한 수준이 될 거야. 이해가? 여기 앞에 3 붙어있으면 그냥 3배가 됩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막 모든 걸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2번 문제 볼게.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 f의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a를 이번엔 h로 나눴어.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했으면 얘네 다 똑같아. 똑같습니다. h가 0을 향해 가 얘도 a를 향해 가 얘도 a를 향해 가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니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연우야 자면 안 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필요해? h 제곱. 근데 누구밖에 없어? h밖에 없으니까 강제로 붙여주고 하나 약분 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뭘로 수렴하도록 세팅했어? f 프라임 a로 수렴하도록 세팅했지?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h를 곱할 건데 h 어딜 향해 가 현재?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니까 0 곱하기 f 프라임 a의 꼴이네. f 프라임 a 얼마로 수렴했었어?
2로 수렴했으니까 2 곱하기 0이면 얘는 수렴값이 0이다란 결론. 이해가 갑니까? 무슨 왜? 왜?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합니까? 도대체 왜? F'A가 2다라고 알려줬잖아. 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A의 형태로 모양을 맞춘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있도록.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F'A. 근데 여기 H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맞춰줄 때 H는 0으로 가니까 0 곱하기 2의 꼴이야. 여기다가 대표도 되는 뭘? 대입해도 되지. 아니 얘 다항함수잖아. 다음세요? H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의 극한 보는 거랑 똑같아. 알았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함수의 극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우리가. 알았죠? 이해가 가냐 얘들아? 다음 이제 3번 봅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 F에 A 더하기 3배 H 마이너스 F에 A 플러스 H의 제곱을 누구로 나왔어? H로 나왔어. 봅니다. 아까처럼 한쪽이 상수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얘들아. 연우야 잘 봐야 돼. 여전히 뭘 봤어? F 빼기 F를 봤어. 이거를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지점을 향해 가는 함정이 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H가 0을 향해 가. 여기 내부 어디를 향해 가냐? 어디를 향해 가냐고? A를 향해 가. 얘도 어디를 향해 가? A를 향해 가. 얘네 둘 다 동일 지점 X 이퀄 A를 향해 가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내 F 빼기 F를 봤을 때 얘를 F'A의 형태로 맞춰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로. 얘네 둘 다 A를 향해 가시면 되십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짓은 모양 맞추기.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필요한 거야. A 플러스 3H에서 A 플러스 H 제곱을 빼면 누가 있어야 돼? 3H 마이너스 H 제곱이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누구밖에 없냐? H밖에 없었으니까 이 H는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하라고. 난 얘에서 얘를 뺀 게 그냥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함부로 붙여주면 안 되니까 3H 마이너스 H 제곱을 다시 약분 쳐주면 원래 식으로 돌아오냐?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형태로 맞춰놓은 거야? F 프라임의 A의 형태로 맞춰놓은 거지. 이해가 가냐? 거기다가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곱해주시면 될까요? 이거 0분의 0 꼴이야? H가 0을 향해 가니까? 그치, 약분만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럼 누구야? 3 마이너스 H만 남았고 H에다 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시면 얘가 3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연우야 자면 안 돼. 나 미쳐버리겠네. 그만 깨우게 해.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듣고 있다고? 좀 계속 자려고 하지 말고 깨려고 노력을 해, 아가씨. 일어서시던가요.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니들 손으로 유제 3-2번에 다 풀어버립니다 지금 내 문제. 답이 잘 나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잘 나오지? 어렵지 않죠? 얘들아 내가 적용시켜라고 했던 이 요령만 잘 적용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맞추겠다고? 모양을 맞추겠다고. 변화율 구조로. 변화율 구조 뭔지 이해가 가? F 빼기 F를 봤어.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해가 가? 한 장 넘겨서 기본 문제 3-3번도 봅니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결국 또 변화율 구조로 우리가 모양 맞추기의 문제고, 문제에서 F1은 3이라고 줬고 F'1이 2다 라고 줬으니까 여전히 뭐의 극한을 알고 있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라는 요 극한 값이 2로 수렴한다 라는 수렴 단위를 알고 있는 거야. 알겠나? 근데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변화율로 읽어야 돼. 얘와 얘가 동일 지점 x 이퀄 1을 향해 갈 때 네모에서 세모를 뺀 게 밑에 붙어 있었을 때 완벽하게 2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모 세모가 구체적으로 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네 둘 다 동일 지점 x 이퀄 1을 향해 간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뭔 소린지 알았어? 모습이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되시죠? 막 x 세제곱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네모 자리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x가 1을 향해 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의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니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다뤄주시면 되는 거 맞냐? 수렴하는 파트만 조금 분리를 시켜주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은 수렴하는 파트지.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로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fx 빼기 f1은 여기다가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야. 그지? 왜 이렇게 분리했어? 얘는 그냥 따로 얼마로 수렴하니까. x가 1, 그치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f 프라임 1로, 아니 그러니까 2인데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f 프라임 1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괜찮냐? 그럼 얘네들이 곱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답은 그냥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되나?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봤을 때 여전히 니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f 빼기 f를 봤어. 그지? x 빼기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x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괜찮냐?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라봐. x가 1을 향해 가. 다시 fx 빼기 f1이 있었고요. 위쪽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거든? 내가 생각하기로는 얘 밑에 x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붙이라고.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뭐의 구조로 맞춰놓은 거야? f 프라임의 1의 구조로 맞춰놓은 거야. 그다음 이 녀석의 극한값은 니들이 수렴하는 거 이미 이전 단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거 0분의 0꼴 맞냐? 약분 통통 날려주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만 남으시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얼마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어? 결국 함수의 극한 문제야. 그럼 구하고 싶은 게 이거분의 이거니까 문제에서 f'이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써지는 거 맞지? 되나? 3번도 바라봅니다.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x가 2를 향해 가. 이렇게 막 x제곱 껴있어도 똑같아 얘들아. f 빼기 f를 봤어.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x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생각하라고. 나중에 생각해. 밑에 강제로 x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라고? 붙여주시라고. 그러고 약분 쳐주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그러고 나서 원래 있었던 누구도 고려해야 돼? x-1도 고려해야 돼. 되십니까? 그럼 내가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구조로 맞춰놓은 거야? f'의 1의 구조로 맞춰놓은 거야. 되십니까? 요거 약분 통통 날려주시면 x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생각. 안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아. 변화율 구조야. 결국 모든 건 얘에서 얘에서 뺀 거. 네모 빼기 세모 이것만 기억해.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령. 대신아 아직 4번은 안 풀었는데 그 전에 니들이 유제 3-3번에 있는 문제들 지금 풀어봅니다. 유제 3-3번. 지금 얘들아 3-3번에 1번, 2번이랑 3-4번에 1번까지 해결해버려. 2번 제외하고. 알았지? 요거 세 문제. 3-3번에 1번, 2번이랑 3-4번에 1번까지. 답이 잘 나오지 다? 나머지 문제들? 그지?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죠. 아까 안 보고 넘어갔던 기본 문제 3-3번에 4번 문제 볼 건데 얘는 니들이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약간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연우야 봐야 돼? 옆에 이 녀석을 강제로 붙여주는 이상한 변형을 거칠 수도 있거든. 여기 오른쪽에 붙어있는 빼기 fa가 없으면은 강제로 붙여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x-a분의 fx만 이렇게 솔로로 있으면 뭔가 2% 모자란 거니까 여기 빼기 fa를 내가 강제로 붙여줘서 미분계수꼴로 이제 능동적으로 얘를 변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올 수도 있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봐봐 얘들아. 이 문제 볼게. 3-3번에 4번. 아까 f1이 얼마라고 줬냐면 얼마라고 줬었어? f1? 3이라고 줬고 f'1은 2라고 줬었지. 네. f1은 3, f'의 1은 2라고 줬었어. 그지? 그냥 상호 문제 보고 있어. 그럼 지금 x가 2를 향해 가. x-1분의 x제곱 f1 빼기 fx의 제곱이거든? 이거 뭔가 f 빼기 f의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앞에 x제곱 있어서 이제 귀찮지. 그래 안 그래? 일단 극한은 낯선 식이 보이면 뭐부터 하는 거야? 대입해서 꼴부터 파악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여기 0을 향해 가. 1 대입하면 여기가 1제곱 곱하기 f1 빼기 f1의 제곱이니까 f1 f1 빼기 f1이면 여전히 0분의 0꼴이야. 그지? 뭔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f 빼기 f 비슷한 꼴이 왔으니까 니들이 미분계수 구조로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니들이 f'의 1이라는 이 녀석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 이 녀석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fx 옆에 누가 강제로 붙어 있었으면 좋겠냐면
F1이 강제로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혹시 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시면 됩니다. x가 1을 향해 갈 때 x-1 분의 위쪽에 지금 f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에 f의 x제곱이 있지. 여기에는 f1은 상수야. 상수. f1이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모습만 f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냥 3이라는 숫자다라고 읽어줘야 돼. 니들이 모양 맞추기를 진행할 f는 여기 있는 f야. 이해가 가나? 그래서 내가 여기 가운데 빼기가 있는 상태에서 f의 x의 제곱 옆에다가 필요한 녀석인 f1을 강제로 이렇게 붙여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할게. 그래도 돼?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 어? 필요하니까 붙여준 거야. 근데 함부로 내가 지금 마이너스 만나서 더하기 f1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맞아? 그럼 바깥 세상에서는 마이너스 f1로 이렇게 해주셔야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원상복구 되는 거 맞냐? 그지? 그리고 원래 누가 있었어? x제곱 f1이 있었어. x제곱 f1. 이해가 가냐? 되나?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다시 이 부분이 뭔가 f1이랑 공통인수로 묶이는 거 아니야? 되나?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1을 향해가 x-1 분의 이쪽은 f1로 묶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안쪽에 들어있는 게 f의 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지는 거 맞냐? 그럼 뭔가 이제 구조가 나타난 거 보이냐? 보여 안 보여? 여기는 x-1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씩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들잖아. x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되면 날아갈 구조고 여기는 얘가 붙으면 미분계수 구조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많이 한자만이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알아서 약분이 되시면서 여기 x 플러스 1만 남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얘가 2로 수렴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수렴 단위는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가시면 x가 1을 향해 갈 때 안쪽에 있는 식이 현재 f1 곱하기 2로 수렴하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빼기 얘분의 얘니까 f의 x의 제곱 빼기 f1 밑에 x-1이 있는 극한을 볼 건데 여기도 네모 빼기 세모를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지. 맞아? 그럼 함부로 붙여주면 안 되니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약분을 쳐주고 원래 있었던 x-1도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이해가 앞에 했던 게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기 내가 완벽하게 뭘로 가도록 세팅했어? f'에 1로 가도록 세팅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 해주면 x 플러스 1이 남았으니까 x가 1을 향해 갈 때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얼마였냐면 이 f1 곱하기 2로 수렴했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답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되나? 그럼 f1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3이 6에서 f'1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2, 4를 빼주시면 답은 2다 라고 써지는 거 맞지? 되나?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추기를 좀 적극적으로 변형을 해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붙여주시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아마 처음 배운 입장에서 이게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지긴 할 거야. 아닌가? 어? 받아들이기 편하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풀라고 못 찾을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니들이 아까 안 푼 거 한 문제 마저 풀고 오늘 끝냅시다. 여기 유제 3-4번에 2번. 얘는 훨씬 쉽습니다. 얘보다. 여전히 fx 옆에 빼기 fa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다만 얘는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a 안쪽에 fx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fa를 이렇게 붙여. 이해가 가? 그럼 바깥 세상 입장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afa를 한 거나 똑같으니까 더하기 afa로 그렇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겠죠. 되나? 해봐. 답 구해봅니다 지금. 답 구했어 연우? 어렵지 않죠? 할만해. 오늘 한 거 제발 얘들아 그 정석책 문제집이 아니야. 항상 말하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석책 반드시 내용 공부해. 그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거 몰아서 읽으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날 배운 내용을 니들이 거기 정석책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건지 설명 같은 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읽었는데 이해 안 가는 내용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물론 수업만 잘 이해했으면 이해 안 가는 내용 하나도 없을 거야. 다음에 이제 RPM 문제 풀어오는 거는 정석책 근데 아마 지금 수업 잘 따라왔으면 유제 풀 건 없을 거거든? 근데 내용 공부 꼭 하시란 소리야. 다음에 이제 뭐야 아까 RPM 한 페이지 남아있지? 함수의 연속. 그래 안 그래? 그거 한 페이지 안 푼 거 풀어옵니다. 네, 35페이지 마무리 하시되
35페이지 마지막 실력업에 210번이 빠담에 아마 답이 없을 거거든. 증명 문제라서. 네. 일단 성실히 써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211번부터 225번까지 다 풀어버립시다. 그러고 계산 문제 드리고 다음 유형 문제 42페이지. 유형 1번부터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까지니까 유형 4개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유형 4번까지 숙제 파악되냐? 네.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가지고 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 고생하셨어요.